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꼭 가서 뵙고 싶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차가 오늘 너무 금요일이라서요. 막힙니다. 예. 완전히 올림픽대로가 시내도로 같아요. 예. 자,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쉽지만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취임하셨죠? 2달 되셨나요? 네, 이제 2달 됐습니다. 예, 건축과 네. 도시 전공하셨으니까요. 안성 맞춤인 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여기가 사실은 세계에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있는 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건축 정책을 세워서 각 지역에 이제 실현하는 이런 총괄 기구를 맡고 있는데, 예. 이번에가 8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8기에서는 이제 2개 과제인데, 하나는 건축 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있어서 예. 여기를 이제 어떻게 리셋하느냐 하는 과제하고요. 또 하나는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의 공간, 도시와 건축에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실현할 수 있느냐, 예. 이거 2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 물어보실 그렇습니다.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안 그래도 오랜만에 모셨던 이유가요. 네네. 딱 오늘 이 질문에 가장 알맞은 자리에 계신 분 같은데요, 위원장께서. 종묘앞 개발 논란 뜨겁습니다. 3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종묘? 30년 전에 예. 우리나라 최초로 예. 등재가 됐죠. 이렇게 그리고 세계적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요새 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짓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워낙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게 2008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근데서 이제 2009년에 이게 거의 이제 종료가 됐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예. 그리고 당시에 문체부 장관인 유인천 장관이 예.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고층 개발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그러는 거를. 예. 그래서 그거로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 2020년까지도 이게 쭉 그대로 이 원칙이 지켜져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쭉 지켜져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원칙에 맞춰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 시행 계획 인가도 받고 관리 처분 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됐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그걸 2배로 튀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갑자기 문제가 더 커진 거지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원래 오세훈 시장의 2008년 무렵에 예. 그때도 이렇게 고층 건물을 세우고 도심 생태축을 만들겠다고 예.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집착이죠. 그런 예.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좀 의심하고 예.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그리고 몇 정부에 걸쳐서 원칙이 세워지고 예. 이미 재개발 계획이 끝났을 때는 되게 손을 못 대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을 댔을까? 뭔가요? 이게 윤석열 예. 정부에 들어와서 손을 댄 겁니다. 예. 2022년에 예. 4번째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추진을 아주 세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이거를 해치울 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또 마침 당시에 또 김건희 대통령, 우리가 V제로라고 불렀던 또 이제 종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애착심도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문화유산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는 코드를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마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예. 만약 윤석열 정권이 계속 됐더라면은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예. 이제 이재명 정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심하셨지만요. 예. 네.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는요. 아까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어느 정권 상관없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런 사안이고, 예.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는 보수 진보 정권 가릴 거 없이 예. 사실은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항상.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미 그렇게 다 완전히 완성된 계획을 왜 이렇게 갑자기 2배로 튀기려고 하는지, 그거는 예.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사실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건 있습니다. 예. 또 마침 오늘, 어느 주간지에서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취재를 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게 이제 시행사가 SH라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민간 회사가 예. 2021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예. 여러 가지 토지 작업을 한 모양이에요. 예.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이익을 챙기는 예. 이런 한호건설그룹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그런 게 또 뒤에 뭐가 있나? 왜냐하면 이제 개발 이익을 예.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악순환입니다. 예. 서울시는 이걸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도심 녹지축을 만든다고 예. 자꾸 뭘 요구하고, 예. 또 민간에서는 그것도 요구를 받아주려고 그러면 높이 지어야 되겠고. 예. 그런데 아시지만 예. 요새 도시에 높이 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만약 예. 세계 금융센터가 들어온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예. 이런 거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심에 이제 초고층을 지으면 예. 대개 주상복합으로 해서 분양 사업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른바 종묘를 내려다보는 예. 그런 조망을 이런 걸 주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예. 만약 꼭 도심 생태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혈세를 낭비한 게 많은데 예. 그런 것도만 모아서 해야 되고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 재정을 넣어서 해야지 이걸 예. 왜 민간한테 초고층을 허용하면서 예. 종묘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전혀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축과 도시 전문가로서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오세훈 시장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의심 그걸 제외하고라도 네. 이 초고층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식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 싹쓸이를 하고 거기에 초고층을 지어야 이른바 선진 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싹을 하는데 예.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끈 왜 케이팝 디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비친 서울의 풍경을 보면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우리의 향수와 그다음에 그야말로 목욕탕과 골목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예. 그 녹지와 건물이 어우러지는 이런 게 말하자면 서울의 매력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이제 그걸 보려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가치를 잘 모르는 조금 좀 지난 세대의 그 개발 네. 이른바 신개발주의적인 가치를 너무 네.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명박 시장한테 배운 건데,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 물려받은 건데, 예. 좀 더 악화가 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명박 그 개발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조차도요. 이거는 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지를 않은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이렇게 넘게 된 이유가 예. 저는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네. 것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걸 좀 믿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의심을 듭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네. 오세훈 시장 얘기대로 만약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워낙이 한 70m 정도에서 높이를 끊었는데 예. 이게 이제 2배가 되니까 예. 일단 이제 종묘 쪽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예. 근데 세계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건 종묘의 주변까지도 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할 때는 사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망이나 이런 게 훼손이 되면은
이른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아예 박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부속사회를 가보면 예. 영주 부속사회 예. 무량수전만이 우리의 유산일 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보이는 그 소백산의 전 경관이 그렇죠. 사실 예. 전체 유산이거든요. 예. 종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 100년 동안의 근대화 예. 일제 강점기에도 훼손이 안 된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지킬 수 있던 거는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종묘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세계 유일의 대통령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종묘도 이런 종류의 건축은요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령 왕릉의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 경복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세속의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 청사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종묘 같은 거는 아주 경건하고 우리의 그야말로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세계의 유네스코가 인정한 이런 주변의 가치를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잘하면 그동안 뭐 하나의 대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로 이런 거를 전통과 또 자연과 그리고 현대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거를 저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다 좋은데요. 세계 유산 영향 평가 유네스코가요. 이거라도 수용해라는데 이걸 못 받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요? 그거 받으면은 이제 못 짓는 거니까요. 못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까지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조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한 거는 이거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그런 거를 없앨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경기도의 그 왕릉 아파트 문제가 됐을 때도 결국은 개발업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이게 뭐 허가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지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주변을. 이게 여태까지는 세계문화유산이 이제 한 점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면으로 하면은 이 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중앙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그거 조치를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구로 지정하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권 초안 정부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초안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어떤 방법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제가 그래도 지금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뭐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를 좀 이제 노이즈로 덮고 내년에 솔직히 부동산과 이런 재개발, 재정비 가지고 이슈로 삼아서 말하자면 지지자들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더 불쾌한 거죠. 말하자면 왜 그거를 또 종료를 가지고 하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받으면 이건 100%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100%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는군요.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도시 전문가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생각난 김에요. 한강버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나 도시에서 우선 1순위는 안전입니다. 안전을 체크 안 하고 안전에 위협을 주는 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뭐 처음부터 이것도 사업 수익성이 없는 걸 시작한 건 이미 예전에 한강 택시 가지고 망해봤잖아요. 근데 왜 또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걸 스탑하고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다 보면은 뭐 업자하고의 문제, 안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앙 정부에 예. 정부에서는 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세운 4구역에 대해서 전체 재개발 계획을 바꾼 것도 예. 이것도 정책 감사할 수 있거든요. 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책임 묻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 보는 그 이제 그 토지 소유주라든가 여기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손해배상을 오세훈 시장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거는 확실하게 명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그거 보셨죠? 사진 보셨습니까? 종묘가 이렇게 뭐 초고층 건물이 세워져도 이 정도이고 종묘에 기가 눌리지 않는다. 이게 내놓은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그 하늘로 사라지는 투명 건물 말이죠. 예. 우리 아무리 현대 건축 기술이 발달해도 예. 그런 건물은 못 짓습니다. 예. 기가 눌리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광각, 예.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게 뭐 소위 저도 전문가로 잘 알듯이 우리가 뭐 약간 속임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감도나 투시도에는. 예. 근데 그거를 아주 대놓고 눈속임을 한 그런 투시도라고 보고요. 예. 그거는 뭐 절대로 있을 수가, 뭐냐면 그거는요, 그거 하나만 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4구역이 되면 옆에는 또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은 안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면 종묘 앞에가 완전히 고층 건물로 앞에가 완전히 그냥 고층 건물의 숲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세계 유산 영향 평가는 받으면 100% 안 되는데 그 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 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문화유산 지구를 지정하면 지구를 지정하면 그거 되고요. 예. 지구를 지정하면 강제적으로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정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감사의 정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저는 이거는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약간의 흑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음질이 안 좋아, 약간의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흑역사가 약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광화문에다가 뭘 하려고 뭔가를 MOU를 그렇게 맺어놓고 지금은 이제 이 결과가 이제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는 도저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런 거로 했는데 일단 개념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왜 여기가 뭐 전쟁 기념 공간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이 더군다나 이제 디자인 자체도 솔직히 이제 너무 저는 이제 후지다고 표현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히틀러가 나치 전당대회 했을 때 그 하늘로 쏘아 올리는 빛을 만든 게 있어요. 기둥으로.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굉장히 정말 이 퇴행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많이 화가 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근데 이거는요. 행정처분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만약 공사를 강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공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원상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 700억 날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직접 오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